최근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주식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장 중국 상해 지수가 근 4개월 만에 3,000포인트대로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코로나 대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또 중국 역시 미국과의 홍콩 관련돼서 계속해서 미중 마찰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증시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증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마찰 우려도 있고요, 코로나 우려도 있지만 조금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까 서 팀장께서도 펀더멘탈 장세라 말씀드렸죠. 7월 달에는 2분기의 성장률 같은 이런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2분기의 기업들 실적 발표되는 어닝 시즌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두 가지 핵심적인 지표 중에 ISM 제조 지표는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52.6으로 나왔는데요. 네. 전월보다 월등히 이렇게 높았고, 우리가 PMI 지수가 50 이상으로 됐다 이렇게 하면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6월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못 미쳤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까 서 팀장께서도 우리가 잘 지적했습니다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고용 통계 착오 문제 때문에 이 고용 통계 착오가 이렇게 됐다면 주가가 얼마큼 될 것이냐는 것을 이렇게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아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후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공연과 관련된 예상보다 이렇게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주가가 장마판에 이렇게 7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의 핵심은 3대 지수 중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나스닥 지수에 해당되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이렇게 보면 팡스레슨가 그다음에 마가업종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이렇게 더 커지는 소위 집중 현상, 컨센트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나스닥에 관련된 업종을 자꾸 이제 이 펄이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재무제표상의 퍼가 실물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이렇게 퍼보다도 대부분 빵주라든가 마가업종 같은 경우는 몇 배 이상의 사실 고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래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이쪽이 부각될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팡스라든가 그 다음에 마가업종 이런 것은 전통적인 퍼레를 가지고 고평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팡주라든가 마가업종의 고평가 논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코로나 이전서부터 한 2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시각인데요.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도 아마 코로나의 특수 요인과 결부되지 않고 지금의 흐름이다. 금융이 실물의 팔로잉이 아니라 금융이 실물의 리딩하는 인들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서 소위 주식과 부동산을 올려서 웰스 백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중앙은행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빵주라든가 마가업종이 이렇게 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2년 전서부터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하나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기 부양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는 주식이 실물 경제에 비해서 높으면 이렇게 쿨링다운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상대책,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코로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지역 벙커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벙커 속에 숨어 있음 이렇게 의기소침한 사람들 끌어올리려면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소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페드의 지금 정크 펀드를 매입하는 이런 쪽의 통화 정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를 건 다 올랐죠. 오를 건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 정크 펀드에 한국의 코리안 머니를 비롯해서 아시아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 이 대목은 언젠가 한번 제가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정크 펀드 시장에 아시아 자금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이 대목은 우리 그 기관 투자가들이 대체 투자에서 사실상 그 부동산이라든가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부작용이 있는 이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증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3월 이후로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보면서 3,000포인트를 어제 탈환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중국 증시가 또다시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관심이 될 거예요. 상반기에도 중국에서 오면 코로나의 첫 발병지였죠. 이 자체가 관심이었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경제 봉쇄했던 것도 중국이었었고, 그리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확진자리수가 사망자 첫 이렇게 통제를 잘 됐던 것도 중국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도 중국 증시가 여러모로 관심이 됐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초기 단계 우리와 달리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문제에 대해 잘 통제하는 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잘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비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 중국의 통계 조작이다 하는 이 통계 문제, 신뢰 문제를 듣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중국 정부의 지금의 저희들이 이게 방송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관이는 뭐 찡따오 대학이라든가 학장님이 이렇게 보면 일부 그 베이징의 제2의 우한 사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진자 수과 사망자의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보다 신뢰성이 많이 부각됐다 하는, 그리고 이 확진자 수과 사망자 수는 미국도 사실 그 이렇게 존스 홉킨스라든가 이런 게 발표합니다는 얼만큼 조사를 하느냐, 이 조사의 문제거든요. 조사 문제에서 조사 수가 적게 하면 확진자 사망자는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통계 문제에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 신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근데 왜 하반기 들어서 사실 다시 중국이 관심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활동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차 대감염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경제 활동 재개, 봉쇄, 경기 문제, 기업들 실적 문제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2차 대감염이 지금 미국의 월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경제 셧다운 현상하는 주가 좀 늘어나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앞서서 경제 활동을 재개했던 중국이 지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또다시 하반기에 중국 관련해서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행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홍콩 문제를 들어서 미중 간 마찰 부분이 있고 또 홍콩에 들어서 미중 간 마찰이 더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제 상해 지수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4개월 만에 3,000포인트에 재진입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그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가장 낮은 점이 올해 3월 23일이었거든요. 네. 이때 2,660 대비하면 상승률로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14%면 같은 시점에 한국의 코스피가 50% 오르고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50% 이상 올랐는데 불구하고 14% 오른 중국 증시에 관심이 될까 하는 측면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적 측면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베이스가 기본 분모가 낮죠. 분모가 낮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폭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푸드,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닌자개미,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미국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개인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면 벌 때는 화끈하게 벌 수도 있습니다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화끈하게 손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변동성이 적은 게 주식 투자에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중국 주식에 관심이 가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다른 데는 50%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그러면 똑같은 상승폭이 이렇게 된다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다음에 지금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그 어느 증시보다도 사실 가장 변동폭이 적은 것이 중국 증시다 하는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발병지이자 또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임을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정책 대응이 잘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코로나 사태에 쳐서 중국은 2월에 굉장히 어려운 사태를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시진핑의 책임론이 많이 됐죠. 그런 과정에서 정협이라든가 전인대까지 이렇게 물릴 정도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됐었는데요. 그 이에 중국의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페드의 정책의 그 대응보다도 앞섰다. 또 시진핑이 국가 통수권자로서는 트럼프보다 월등히 앞섰다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이렇게 증시라든가 경기가 상당히 안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춘절이에 사상 최대로 유동성을 공급했죠. 사상 최대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페드가 취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이것이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덧발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노바디 노스니까 돈부터 풀어가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도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의 본격적인 부양에 앞서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에 경기 부양책을 친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잘 통제했던 것도 이후에 중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밑빠진 독에 거기에 이게 틀어막니까 결국 위에서 물을 부으면 잠기게 되거든요.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죠. 하나는 수출 지표 해서 본 올해 2월 달에 중국이 40%까지 수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보면 4월 달은 플러스 3% 증가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마이너스 3%인데요. 그 수준이 40% 감소할 때보다는 월등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감소했던 부분이요. 이 미국이 사실상 그때 뉴욕의 경제활동 재개 직전까지 5월 달에 가장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대미 수출이 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사실 수출 증가율이 5월 달에 마이너스 3%그 자체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마이너스 10% 이런 것보다 헐등이 적긴 하지만 경제 대국 입장에서는 수출 지표가 상당히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의 또 하나의 상징축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회복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가 왜 올랐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6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51.6으로 해서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5월달에 50.4인가요? 그때부터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의 저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2월달이냐 4월달이냐 월별 지표로 해서 논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분기별 지표로 보면 올해 1분기가 경기 저점이 될 것이냐 2분기가 경기 저점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저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주식 투자 입장에선 저점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코로나 문제 진정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 뉴딜 재정정책 추진, 경기 회복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중국은 제조업의 PMI가 증가하는 게 수출 증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렇게 수출업체가 배워드 포드 링키지 이펙트 훨씬 많이 링키지 이펙트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PMI가 좋아지는 것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 하는 이런 각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3대 회색 코뿔소 문제에서 소위 과도한 부실 문제, 부채 문제, 여기 이제 부실 문제가 갈비돼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라든가 그림자 금융 문제 이거는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가지고 됐다 하는 소비자 관련된 업종이 좋았다 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4개월 3월 6일 이후에 4개월 만에 3,000포인트의 시래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도 미국과의 마찰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그만큼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또 앞으로 중국 주식이 미국 증시보다 수익률 측면에선 좋다는 것은 항상 미국과의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세적 입장이라 한다면 사실 중국 주식을 사지 말아야죠. 근데 중국이 주도권을 같이 졌다 하면 자 미중 간 마찰에서 주도권을 있다. 그다음에 홍콩과의 마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중국 증시 상대적으로 가장 큰 현안에 해당되는 미국과의 마찰에서 주도권을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중국과의 그 마찰 같은 관계는 올해 1월 15일에 1차 합의 이후에 잘 됐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느닷없이 불거진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려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론을 부과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문제를 잘못 대응해가지고 나오는 미 국민의 관심이라든가 본인의 책임 회피하기 위한 중국에 대해서 삿대질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책임론이 더 큰 게 아닌가. 이 팬데믹, WTO의 팬데믹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현안에 대해서 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방역 선진국이 됐냐.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적은 중국보다 적은 한국은 왜 방역 선진국으로 됐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곰곰이 되면 결국 중국에 대해서 책임론 불가는 본인 자신의 책임에 전가시키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국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뉴욕주 앞에 섬에 시체가 쌓이는 모습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그 화장 시설이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돼서 저 시체를 쌓아놓는 모습 이 모습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 국민들이 역시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과 함께 만들었던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지우게 했던 것이 가장 크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트럼프를 극복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실 조 바이든이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의 판단 실수 문제가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자 대부분 뭐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코로나 문제에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백악관 내서 잘 먹고 의료진에서 잘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되느냐. 본인이 아무리 잘 먹고 의료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통치자는 뭐냐. 국민을 위해서 마스크는 써있죠. 마스크는 써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에 이 문제 책임론을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미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 바이든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왜 미중 간 마찰에서 이번 것들은 공세적 입장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이 점에 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트럼프가 불리게 되는 거죠. 대선에서 연임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선이 되면 자, 이 트럼프라는 협상의 전문가다. The Art of Deal이라는 표현을 Art of Deal이라는 책을 쓸 만큼 협상의 달인이다 하는데요. 이건 협상의 달인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진짜 아마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제협상에 참여합니다는 너무 이렇게 말만 많고 지키는 게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 미국 남부에서 나왔던 마교, 미신경제학, 부드 이코노믹이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많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소위 No Action Talk Only라는 나토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너무 정책 남발을 하는 우리나라의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미신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바로 정책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비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자꾸 불리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하나는
이제는 앞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끌고 갈 수 없다. 왜냐? 대선에 불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설사 트럼프가 미 국민의 관심을 중국으로 돌리고 마찰을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 중시 플러스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 3대 회색 코뿔소 문제가 개선돼서 중국 중시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점이 이렇게 하반기에 중국 중심에 더 관심을 가집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홍콩 보안법 실시 첫날이었는데 크고 작은 시위도 있었고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항상 법이라는 거는 예고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만장일치를 결정했고 바로 즉시를 했는데요. 역시 부작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사실 영국의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 새로운 법에 희행해서 이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새로운 보안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 충분히 홍콩에 거주하는 홍콩 시민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적응할 수 있는 예고기한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우리 이렇게 엘리트 PD인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제 첫날에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거에 의해서 미국이 특별 대우를 더 폐지한다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야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홍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 폐기제 문제거든요. 달러 폐기제 문제인데 이 문제조차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폐기제 문제에서 홍콩에서 보면 그 유동성 문제를 중국의 그 기득권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인출해 갈 때는 이게 달러 폐기제가 이렇게 포기되고 달러 폐기제가 포기될 때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콩과의 마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중국이 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그 홍콩을 두고 마찰이 있었어도 이렇게 유리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미중 마찰일 텐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대응 마찰이라는 거 경제 패권은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고 마찰이 됐을 때 최후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카드에서 누가 협상의 키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역시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서 보면 코로나 문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나. 더더구나 대선을 가져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증시라든가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런 코로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 정책이거든요. 그게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그 정책에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무제한 양적은 금리를 제로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풀어서 국채 금리 떨어뜨리고 국채 가격 올리고 유동성을 풀리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정곡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갖고 있죠. 왜냐? 미국의 최대 외환 보유국 중에 최대 미국의 국채 보유국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함께 오락가락합니다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하반기에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최후의 문제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인데요. 중국이 국채를 대거 팔면 국채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를 대거 팔면 사실 그 페드가 무력화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반기에서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최후의 카드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예측 기관이 보는 중국 경기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중 간 마찰에서 우위권이 있고 홍콩에서 우위권이 있고 중국이 우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경기 안 좋죠. 뭐 중국 경기만 안 좋습니까? 한국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각도에서 제가 잠시 후에 그런 문제를 어제 모 업체에서 강의할 때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항을 좀 시청자분도 똑같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했죠.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전일대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게 물 건너가 예측을 하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단단한 게 돼야 되는데요. 뭔가 하나 뭐 이게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까? 노바디 예측치 목표치 정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5월 27일 날 끝날 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가 좀 진흙이 단단해야 발이 잡혀서 여기에 어떻게 생길 것이냐 이걸 아는데요. 이게 뭐냐 빠지니까 목표치를 제시할 수 없는 거죠. 목표치를 제시할 수 없는 게 그런 배경에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에서 올해 IMF가 최근에 내온 거면 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저런 모습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장률 절대치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경기 순환상의 저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요. 중국이 수출 지표가 4월달, 5월달 다 좋았거든요. 2월달 마이너스 40%까지 빠지는데 그다음 PMI 지수는 4월달 한 51, 5월달 50 회복 국면. 그다음 이번에 52 정도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 경기 저점이 올해 1분기냐 2분기냐 되는데요. 오히려 1분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이 중국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의 지표가 자 4월달 좋았죠. 그다음 PMI 지수 경기에서 차지하는 지표가 50으로 다 4, 5, 6월달 나왔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대체로 보면 분기가 끝나면 다음 달에 중순경에 국가통계에서 발표합니다. 조만간이죠. 이제 2일이니까 아마 7월 한 15일 전에서 발표하는데요. 마이너스 6.8%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았냐. 왜냐? 기저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상징적인 두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조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마이너스 6.8보다는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작게 나올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작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의 저점은 올해 1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향후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잘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어제도 이제 한국경제에서 어제 이제 강의에서 그 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전직 이렇게 경제 강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지시는 주가는 올라가느냐. 그리고 경기는 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게 식견이 굉장히 좋으시고 경륜이 많으신 분입니다는 주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코로나 사태 때 떨어지면 경기 안 좋아지죠. 근데 기업에 있어서 보면 재테크하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위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경기를 살려기 때문에 돈이 푸는 거죠.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뭐냐? 항상 경기가 안 좋다만 생각하니까 그게 위험요소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질 거 생각하죠. 안 좋아졌으니까 돈 풀지 않습니까? 돈 풀지 않습니까? 그건 주식에 있어서 플러스고 경기에 있어서 플러스거든요. 그 요인에서 우리가 nobody knows니까 이게 안 좋은 요만이냐? 위험도 있고 기회도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종전의 관점대로 경기만 안 좋다,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너지니까 돈 푸니까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새로운 요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는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률이 우리가 나쁘다. 우리만 나쁘냐? 자, 다른 국가도 나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우리로 돈이 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작년에 2 플러스 2%인데 우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빠지는데 다른 국가가 마이너스 30% 빠진다면 우리가 투자 여건이 좋은 겁니다. 우리 쪽으로 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는 상대 비교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주가가 올해 3월 중순 이어서 또 올라갔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뭐냐? 지금이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뉴노멀이 아니라 지금이 노멀이다. 이전의 것이 뉴노멀이다. 노멀이니까 지금 환경에 맞춰서 빨리 경기를 보는 시각이 환경을 보는 시각이 고쳐져야죠. 근데 과거의 관념에서 경기라든가 기업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거품이니까 언제 빠진다. 근데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총전의 관점이 노멀이라고 하고 지금의 새로운 현상이 뉴노멀이니까 정작 그 뉴노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만 저기
이전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죠. 근데 지금이 새로운 환경이니까 노말이다. 이전 것이 뉴노멀해. 빨리 버려라. 지금 환경이 오는 거다. 이게 기업급 경영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뒤 부분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도 이제 경제활동 재개 장세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 증시는 미국도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는 또 미국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영향을 받고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과거 국내 투자에 몰렸다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GBK.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관점에서 보면 종전에 국내 주식이 머물렀을 때는 중국 주식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이 해외 주식에서 그 해외 주식에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그 증시라든가 외환시장 보면 수출 비중이 중국에 대해서 25% 이상 차지하는 수출 편향적인 대중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서 역시 유권 인벌전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내적으로 중국이 대대적으로 한한령 해제했다 해서 이 한한령 가져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똑같은 과거 차트 가지고 한한령 해제하면 중국과 관련돼 있는 한국의 주식이 올라간다 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새로운 환경이 되면 중국 사람이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한한령이 설령 해제됐다 하더라도 돌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한한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어제 한국경제TV에서도 그렇게 해설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한한령 해제했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유국과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문제인데요. 해외 입국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코로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차트나 분석하고 이런 시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한다. 여러 가지 목적상 지금 편가르기 나섰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좀 자기네 편을 들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하지만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한령 해제하더라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주가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미중간 마찰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한적 요인이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든가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 세계 주식의 미중간 마찰 부분이 미국이 열의에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크지 않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죠. 이제는. 더 올라갔냐?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내려가는 가능성이 더 많이 대비해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한 동학개미들이 지금 해외 투자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차익을 좀 실현할 필요가 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어렵다 하는 관점, 물론 하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중국보다는. 근데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베이스백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둔화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중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업체에서 변동성이 좋아서 이렇게 개인 투자업체 스트레스가 좀 적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집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정 수익이 나면 주장창 갖고 있지 마시고요. 일정 수익이 나면 역시 이것도 차익 실현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 주식은 국가의 부채 중에서 GDP에 지금 315%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부채는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는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을 살더라도 사실상 종목을 잘 선정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원금이 손실된다. 상장 폐지돼 가지고.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우리가 얘기했던 항서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텐센트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집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집사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린 중국 구조병이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주식이 올라간다면 수익률은 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 4개월 만에 3,000포인트 레벨대로 재진입한 상해 종합지수, 중국 증시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앞으로 하반기 전망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